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 지금 실시간 검색어로도 이란과 미국에 대한 이슈들이 올라오고 있고, 뉴스 토픽으로도 뭐 이란 미사일 발사, 혁명수비대, 이란 미국 보복 공격,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오고 가고 있는데, 지금 왜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까지 지금 싸우고 있나? 그리고 미사일을 쏴가면서 유혈 사태까지 벌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렇게 좀 과거 흐름부터 지금까지 이해를 해보면은 앞으로 이후의 흐름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투자 포인트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 자, 일단 요거를 이야기 드리기 앞서서 이란과 미국이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가를 먼저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사실 원래부터 사이는 안 좋았어요. 미국과 이란과는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근데 이게 지역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미국이 위치해 있는 데는 북아메리카 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미국과 원래 사이가 안 좋은 쪽은 이제 아시아 지역의 중국과 이제 러시아 쪽과 좀 사이가 안 대립되는 양상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 이제 태평양 건너서 이제 미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과 일본과 좀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펼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쪽과 중국, 그리고 북한 쪽과 이렇게 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펼치면서 이렇게 지금 대립구도로 나타나는 현상이 지역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아시아 지역 측면에서는 그런데, 중동 지역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중동 지역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이란과 사우디 쪽으로 해서 대립 구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대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근데 사실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지역만의 특수성이 있죠. 뭐냐면은 바로 이제 산유 국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기름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얘네 지역에서 좀 풍부한 이런 산유량을 통해서 좀 자원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득을 취하고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 그런 그러니까 서로 간의 실리를 추구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미국과 서로 추구하고 있는 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측과 좀 이런 관계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에 이제 석유를 수출을 하고, 그리고 미국은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성장을 하는 대신에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제 방위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런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게 이런 중동 지역의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과 조금 우호적인 관계를 펼치고 있다 보니까 이란 쪽과는 조금 더 적대적인 측면의 대립 양상을 펼치고 있는 게 지금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지금 미사일 쏘고 유혈 사태까지 나타나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 이게 좀 더 심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 이제 이게 2016년도 11월 기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대선 공략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당시 이제 대립구도가 누구였냐면은 힐러리였어요.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이랑, 대통령은 아니죠. 힐러리 클린턴과 이제 도널드 트럼프 간의 이제 대선 대립구도로 나왔는데, 그 당시 힐러리 공약이 뭐였냐면은 뭐 친환경적인 부분,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이제 주변 국가들과 좀 이제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 이제 이런 공약들을 펼친 반면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국민 강화 정책을 펼쳤죠. 미국을 더 위대하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너네 방위비 그냥 왜 공짜로 해줘야 되냐. 그래서 방위비 내놔라. 그래서 그런 이제 방위비에 대한 부담이라던가, 평택 지역과 이제 용산 지역에 뭐 미군 기지 철수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국민 강화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 한 그런 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서 다 나타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만 하더라도 너네 관세 더 때리겠다. 그래서 뭐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면서 서로 이제 좀
가뜩이나 좀 안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국가들인데 이제 관세 부과까지 이야기하니까 서로 이제 뭐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작년에는 그래서 무역 전쟁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어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새해 들어서면서 이제 이란과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 이란과 미국에 대한 관계를 왜 지금 이제 미사일 쏘고 가며 그러고 있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야기를 그냥 드리기보다는 좀 이 기간적인 측면, 기간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면은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아서 원달러 환율 차트를 가져와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 원달러 환율을 가져온 이유는 사실 별건 없어요. 이 달러와는 크게 상관이 없고, 환율과는 크게 상관이 없고, 이 기간적인 측면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려볼까 하고, 자,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일단 2016년도 때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구도가 뛰었던 구간이 이 시점이었죠. 이 당시 이제 9월 달에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확정되면서 이제 달러 강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국민 강화 정책을 펼쳤던 인물이니까, 그래서 쭉 달러 강세가 나오다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취임되고 나서 연설을 시작한 이후에 다시 환율은 안정세를 찾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대통령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란과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2018년도 때 요렇게, 2019년도 때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이 기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2017년도 5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처음으로 중동 지역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5월 달에 중동 지역에 방문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란이 테러 지원국이다 라고 이제 비난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발언을 한 이유는 이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 자질구레한 사건들이 많이 터졌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지역에 방문을 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2017년도 7월에 또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 지금 우리 미국인들 잡아놓고 있는 거 풀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란에서는 그걸 뭘 하는 거예요? 풀어주지 않고 지금 붙잡고 있는 그 미국인들에게 징역을 때려버립니다. 징역을 10년을 때려버려요. 그 징역을 10년을 때린 이유는 뭐냐면은, 얘네가 지금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들이 너네 지금 간첩 혐의 한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징역을 10년을 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자국민들에게 이렇게 징역을 10년을 때려버리다 보니까 미국인들도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트럼프도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얕보이는 거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경제적인 이제 제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 9월 달부터 미국이 다시 이제 이란을 제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유엔 총회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경제적인 제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산유국이다 보니까 이란이 아무래도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제재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품목들의 이제 규제를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란 측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자기도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이란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핵이에요. 이제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그런 핵무기 만드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로 넘어와서 4월 달에 트럼프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너네 지금 핵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핵 개발 진행을 하면은 앞으로 큰 문제 생길 거다.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미국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란은 그런 이제 미국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 5월 달에
트럼프가 이제 이란과 원래 핵무기에 대한 협정을 맺었던 거를 이제 파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파기를 하면서 너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우리와 했던 이제 그런 협정 다 이제 무시하고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제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이 제재를 풀려면은 너네가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제안하는 것들을 다 들어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12가지 제안서를 가지고 이제 이란에게 제시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제안서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이제 미사일 만들지 말라라는 거고, 탄도미사일 개발 금지.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 미국인들 억류돼 있는 미국인들 다 풀어줘라 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너네 지금 이란 옆에 주변 국가들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그 군인들 다 철수해라.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이란과 이게 서로 이제 좀 윈윈하는 그런 요구안이 아니라 이제 일방적인 요구안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거를 들어주지 않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 너네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8년도 8월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규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금속, 뭐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이제 거래 금지하고 전면 중단하고, 그 다음에 너네 달러도 쓰지 마라.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 거래도 하지 마라. 그래서 금융 거래도 하지 말라. 이런 것들로 이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이후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규제를 진행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변 국가들과 이런 규제를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미국과 이란과는 거래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란과 미국과는 크게 이런 제재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주변 국가들 있죠. 주변 국가들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란에게 이제 물자를 제공하던 뭐 중국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유럽 쪽 국가들이 이제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풀어주기는 하는데, 이제 그것도 풀어주는 것도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깐적으로 풀어줬다가 2019년도로 넘어와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규제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던 인물들에게 이제 처벌을 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뭐 중국과 거래했던 인물들 혹은 이란 기업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하고 규제를 하면서 2019년도 초반부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계속해서 규제에 대한 압박이 진행됐던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표시를 해 놓은 게 2019년도 6월 달인데, 이때부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했던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바로 이제 유혈 사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이란과 이제 다른 국가들과도 이제 규제를 했듯이 이란 쪽에서도 이제 규제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란이 이제 핵 개발을 하고 뭐하고 하니까 규제를 좀 더 강화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강화를 한 시점 이후에 이제 뭐 문제됐던 것들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규제를 늘려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이란과 계속 이렇게 계속 대립구도가 나타나다가 2019년도 6월 달에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은, 이란 지역 해변에서, 지도를 다시 한번 넘어와서 볼게요. 지도로 넘어와서 중동을 보면은 여기 지금 해변 쪽에 있는데, 이 해변에서 유조선이 두 척이 피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조선이 두 척이 미사일에 맞았어요. 그 기사 보신 적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유조선이 이란 국가의 유조선이 아니라 노르웨이 쪽과 그리고 일본 쪽의 유조선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피격을 한 게 이제 너네 아니냐라고 이제 미국이 혐의를 덮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이란은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는데, 뭐 일단 결과적으로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도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피해가 나타나게 된 게 2019년도 6월 달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시점으로 유조선이 피격되고, 그 다음에 미국 드론을 격추시키고, 그 다음에 미국 드론이 이제 격추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너네랑 이제 전면전 하겠다. 그래서 그 도장 딱 찍고 나서 이제 앞으로 전면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사우디 석유 시설 쪽에 이건 또 이제 그 드론으로 공격했던 그 기사가 있었죠. 이제 그런 이제 막 이렇게 뭐가 폭발하고 파괴되고 미사일 쏘고 이런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했던 게 바로 2019년도 6월 달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쭉 넘어오다가 이거는 이제 물질적으로 좀 피해를 봤던 부분이라면은 2019년도 이제 후반부로 넘어오면서 이제 올해죠. 올해로 넘어오면서는 이게 인명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해보면은 이때까지는 이제 뭐 건물이 붕괴되고 뭐 드론이 격파되고 뭐 배가 격추되고 뭐 이런 것들이었다면은 이후에 언제냐면은 2019년도 한 12월 달에 이라크에서 이제 이란 쪽에서 이제 공격으로 인해서 그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인이 12월 달 말에 한 명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미국인이 이제 사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이제 그 지역에 보복 공격을 했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이제 미국인이 사망된 거는 이제 2019년도 이제 12월 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1월 달에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은 요 이제 실검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실검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작정명 순교자 솔레이만이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란의 군부 실세예요. 실세인 이제 카셈 솔레이만이라는 인물이 이제 그 공항에서 떠나던 중에 이제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인물이 이제 솔레이만인데, 이 인물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니까 이란에서도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예, 뭐 장례식장 가가지고 뭐 이제 몇 명이 압사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이란도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막 이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이제 이런 사건까지 오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이 지금 현재 상황이고, 지금 들려오는 찌라시를 좀 보면은 요번에 그 암살된 이 순교자 솔레이마니가 누구냐면은 중국과 원래 그 교류하고 있던, 그러니까 주요 이게 요거를 이제 좀 보여드려 볼까 하는데, 요거는 일단은 그 찌라시니까, 예, 찌라시니까 제가 요거는 그 모자이크 처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여드려 보면은, 이번에 이제 미국이 암살한 이란의 솔레이마니는 중국 내 이란은행의 소유주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뭐 석유를 뭐 위안화로 지분을 하고, 그러니까 자금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 인물을 암살한 목적은 이제 이 자금줄 차단이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것을 통해서 요번에 이란은 이제 크게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이제 미사일까지 발사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사태까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넘어와서 보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때는 그냥 말로만 규제를 했다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18년도 때 규제를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19년도 넘어와가지고 이제 뭐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건물 피해라던가 물질적인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19년도로 넘어와서 뭐예요? 20년도로 넘어와서 뭐예요? 이제 인명사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17년도부터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좀 이제 인명사상이라는 이제 좀 그런 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전쟁이 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번에 지금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은 뭐 한국석유라던가 이제 원유 관련주죠. 유가 관련주로 이제 SH 에너지 화학이라던가, 오늘 급등 나왔던 이제 흥구석유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튀게 되면은 이제 그 유가 관련주들이
더 동반해가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련주 말고 뭐 이제 원유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최근에 크게 이제 거래량도 찔리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 그래서 유가가 크게 지금 치솟아 올라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미국이 지금 이제 만약에 이란을 이제 공습을 한다면은 이제 미국이 이제 이란 지역에 이제 공습을 할 텐데, 공습을 하게 되면 어느 지역을 공습을 할까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얘네가 이제 산유국이다 보니까 주요 이제 원유 시설들을 공습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요와 공급, 기존에 이란이 이제 수요를 이제 공급하고 있던 그 원유가 차단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기에 있어서 이제 유가가 다시 한번 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플러스 이제 뭐 단기적인 부분들, 기대 심리에 대한 부분,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게 나면 유가가 튀는 것처럼 이제 안전자산이 튀고 이런 것처럼 여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더 크게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렇게까지 일어나면은 이제 여러 문제가 생기겠지만은 일단 그 문제들을 뒤로 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해서 이 유가 관련주들도 지금 현재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본다면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변동성이 늘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매매에서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비슷한 사례라기보다는 이제 비슷한 사례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본다면은 뭐가 있냐면은 과거에 이제 급등이 나왔던 이런 이글백 같은 거, 요게 뭐냐면은 이때 급등 나왔던 이유가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이제 급등이 나왔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나라로 확산되면서 이렇게까지 이제 진행이 되었던 건데, 이거를 좀 보여드려 보면은 재밌는 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니까 당연히 이제 이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이 됐겠죠. 그래서 아프리카부터 시작이 됐는데, 돼지열병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유럽 지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돼지열병이. 근데 돼지열병이 이게 치사율이, 그러니까 돼지가 치사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완전히 박멸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유럽 지역에서도 이거를 완전히 박멸하는 데 있어서 뭐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라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계속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 중국 지역까지 퍼지게 되고, 이후에 뭐예요? 북한 지역까지 발생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초기에 진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를 치료하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중국 지역, 북한 지역까지 넘어왔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지역도 뭐 하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겠다라고 예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그래서 이글벳을 이야기 드렸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의 확정이죠. 그 넘어온 흐름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릴 수밖에 없겠다. 이거는 그래서 기다리면은 언젠가는 이거 거의 기정사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여기 이야기 드렸던 시점 2019년도 이제 7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글벳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왔던 겁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더 크게 슈팅이 나오고 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결국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란과 지금 미국도 이렇게 대립구도로 지금 진행이 되면서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미사일을 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이 이제 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커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실질적으로 뭐 전쟁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왜 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또 다시 한번 더 좀 이것도 좀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서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 어찌됐건 간에 요것도 단순히 이런 변동성으로 이제 이 시작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변동성으로 이제 다시 한번 더 끝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변동성 초입 혹은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 초입과 고점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이 초입 쪽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번에 지금 제가 매매한 것들을 보자면은, 일단은 이제 공포지수죠. S&P 500
이제 공포지수 여기서 이제 매수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간 게 이제 원유에 대한 부분, 원유에 대해서 이제 매수에 들어가서 이제 좀 이 상승 초입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략이 들어가고 있고, 요거 외적으로 뭐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도 많이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라던가 이제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그 종목이 영향을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체킹하면서 매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좀 영상으로 올려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순간순간 판단에 있어서 또 이제 매수했다가 바로 매도부로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기존에 좀 관심 있는, 좀 실시간으로 보는 이런 투자들에게 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일단 개인적으로 요번에 지금 올라온 게 결론은 뭐냐, 지금 이게 상승 초입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후에 조금 더 이 이란과 미국 관계에 대한 이슈는 조금 더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다시 한번 더 넘어와서 보면은, 얘가 지금 사건이 시작이 된 게 2017년도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6월 사태가 터진 게 요번에 지금 초입 구간이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좋게 해결되든 아니면은 안 좋게 해결되든 간에 단기간에 끝나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변동성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동성을 얼마나 잘 예측하느냐에 따라서 상승 하방 포지션을 잡아가면서 매매를 하면은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각각의 생각하시는 분들의 그런 투자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각자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미국과 일본의 그러니까 이란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서 사건들을 정리해 봤는데, 참고해가지고 이제 매매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은 이제 그런 종목들을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